안녕하세요. 나중엠입니다. 2019년 2월 22일 금요일 이번 주 한 주가 마감을 했고요. 매수매도 약화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시장 종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 증시가 옵션 마감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움직임 자체가 크게 없었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피는 맞췄고 코스닥은 제가 틀렸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상승이 이뤄질 거라고 했고, 약간 개파락해서 시작을 긴 했지만 어쨌든 양봉으로다가 지수를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슈팅이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바이오 쪽에 지금 그 JP 모건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뭐 별다른 얘기가 없었는지 바이오 쪽으로는 이제 개인들 매수만 조금 들어와 있었고, 실질적으로다가 어떤 큰 수급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이 안 오르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가 전체적인 지수가 내렸고, 이제 오늘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지수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급등주 같은 거 나와도 이제 후반이 가면 개인들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은 조금 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개인들이 이제 막판에 이제 파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갔고, 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최근에 샀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오늘 약간 이제 평가적으로는 손실이 나긴 했습니다. 평가적으로는 주가가 조금 내렸기 때문에 평가적인 손실은 나기는 했지만, 뭐 실제로 제가 오늘 거래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났죠. 그리고 제가 오늘 매수한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제 매수는 하긴 했습니다. 원래 제가 지금은 매수하는 기간이다 보면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었는데, 제가 이제 단타를 치려고 장중에 양봉 매수를 하나를 했었죠. 양봉 매수를 하고 이제 실시간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는 요거는 따라오지는 마라. 왜냐면 내가 요거는 양봉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양봉 매수라는 건 급등이 안 나오면 어차피 제가 종가에 추가 매수를 하거나 담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따라오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잡았던 맥점에서 올라가진 않고 이제 좀 내려와서 제가 종가에다 이제 다시 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어쨌든 올라간 종목은 얼마 없었고 내려간 종목이 더 많은 그런 장이었습니다. 근데 개인들 매수세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별로 없었고, 기관이 이제 매수를 들어오는데 이제 거의 다 연기금 매수라고 보시면 돼요. 연기금 매수가 거의 들어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른 금융 투자하고 연기금이 매수했건 이제 투신을 위시한 뭐 다른 기업들이죠. 은행이라든지 보험, 뭐 제가 별로 중요시 생각하는 지 않는 이제 주체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외국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매도를 하진 않았고, 실질적으로다가 요 비차익 매수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숫자만 보면은 거래가 되게 활발하지도 않았고 뭐 그냥 그렇다고 얘기를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요거를 보고 있으면 이제 아마도 지금 제가 8시 넘어서 방송을 하려다가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빨리 나가봐야 돼갖고 이제 방송을 들어왔는데, 비차익 순매수가 지금 1596억이나 들어왔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실질적인 순매수의 개념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대차에 관련돼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비차익 순매수가 저렇게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제 대차에 관련돼서 뭐 상환을 했거나 대차를 빌린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매수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이 끝나고 8시가 넘으면 대차 거래를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쪽을 바라보고는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상승을 가져갈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 증시에 영향을 받겠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 증시가 오늘 장중보다는 지금 조금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미 증시가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다가 이제 좀 크게 터질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리 자체도 약간은 높은 지점에 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간다고 할지 위로 올라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대차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대차가 장 끝나고 확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차가 감소를 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대차가 가장 단기적으로다가 수익을 내기에, 이 대차에서 수익을 내기에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대차가 증가를 했는데 미증시가 떨어져서 개파락을 하면 얘네들은 바로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갚으면 되니까. 저기 개파락했을 때 바로 그 아래쪽에서 갚으면 되니까. 그리고 반대로 대차를 갖다가 갚아놨는데 갭상승이 됐다. 그러면은 얘네는 위에서 또 빌리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쉽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종가 베팅을 했는데 갭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매도를 바로 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대차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미증시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우리 증시만 관련해서 거래를 하지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외국 증시를 갖다가 분명히 보고 시황을 보기 때문에 오늘의 뭐 선물이라든지 어떤 옵션이라든지 이런 방향성을 갖다가 이제 자기들도 이제 우리 기관 같은 경우 국내 거래도 하고 외국 펀드 매니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외국 입장에서도 이제 자국의 그 선물이라든지 옵션을 거래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외국이 되는 거죠. 외국인들에게는 우리가 또 외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차를 갖다가 이제 미증시를 올릴 거니까 대차를 갖다가 상환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놓고선 갭상승을 해서 위에서 올려서 다시 잡고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증시와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 구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한 매도만 보고선 거래가 별로 없었네, 오늘은 순매수가 별로 없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또 오산이에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많이 사줬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사주면 이렇게 지수가 떨어져요. 그럼 뭐 아실 거예요. 개인들이 많이 사주니까. 그러니까 항상 얘네들이 물량 테스트를 한다 그랬잖아요. 아래쪽으로다가 눌렀을 때 개인들이 얼마나 매수를 해주느냐. 근데 개인들 같은 경우가 지금 매수하고 거래하는 종목들은 물론 이 매수 물량 중에 대부분을 뭐 바이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이오라기보다는 바이오를 산 사람은 그래도 크게 손해본 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들 매수세 물량들, 개인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것들, 제가 실시간 종목 순위를 갖다가 항상 띄워놓죠. 그 띄워놓는 거에 보면은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거 대북주 관련해가지고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매수하고 있고, 제가 그리고 주식이랑 금 중에 하나는 내려가야 된다 그러는데 오늘은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이 조금 내려갔죠. 지금 금이 좀 내려갔다라는 얘기는 뭐 주가에는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가 살짝 감소를 하긴 했는데, 유가 같은 경우가 감소를 하면 주가도 조금 빠지는 거는 있어요. 유가에 관련돼서 유가가 오르면 오히려 주가도 오른다. 뭐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1130원대가 사실은 저항으로 인해서 상당히 막고 있는 추세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추세가 열리면서 이제 1130원 위로다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신호들은 조금씩은 나오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신호는 나와요. 근데 전체적인 수급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의 흐름이 이렇게 나와주면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항상 코스닥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코스피예요. 코스피가 꺾이면 코스닥이 꺾이지, 코스닥이 꺾이고선 코스피가 꺾이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대차 꼭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장 끝나고 확인해 보신 분들은 대차가 증가를 했네, 이게 개파락이 하거나 아니면은 내일은 조금 공매도로다가 찍어 누를 수 있겠네, 그냥 요 정도로만 예상을 하셨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매수로만 대응해야 될지 매도로만 대응해야 될지 그 정도는 아마 판단이 되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차에 대해서는 항상 확인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도 8시가 끝나면 대차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자꾸 이제 대차를 확인을 안 하고 이제 이걸 갖다 예측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다가 어제 설명을 했었죠. 요 위쪽으로다 이렇게 십자가를 위쪽으로다가 설정을 했었는데, 사실은 상승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는 생각했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오르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 눌리고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눌리고 있는 느낌이고, 미 증시 같은 경우가 옵션 만기를 두고선 어느 정도 눈치를 보고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협상에 의해서 방향성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다 보니까 뭐 얘기로 나오는 걸로는 뭐 잘 나온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나올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눈치를 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인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지금도 오늘도 오르긴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약간 아래에서 시작했죠. 개파락을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래에서 시작을 했는데, 실제 증시는 실제로 위로 올랐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 장 끝나고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은 그에 비해 눌려 있다 그러면, 중국 증시가 뭐 내려가거나 이러지를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오늘 미 증시 옵션에 따라 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겠지만은, 미 증시가 좋다고 하면 이제 이 윗라인을 시작해서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냥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고, 수급의 흐름상도 코스피는 죽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죽지 않았고, 내려온다고 했을 때도 크게 내려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주면서 한번 물량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내린다 그러면 개파락을 해갖고 대차 물량으로다 한번 찍어 눌러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파란색으로 그려야 되겠네요. 찍어 누른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다가 내리면 지금 양쪽 구간이 다 열려있는 구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위쪽으로 열린 구간보다는 아래쪽이 열린 구간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조심을 하라 그러는 거는 내려갈 확률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위로다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거라면, 빨간색인 요 정도라면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 이만큼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폭을 크게 봐야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증시를 좀 보고 대차 분량을 보고 미국의 옵션 마감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예측한 거는 이거였죠. 여기서 이제 어제 여기쯤에서 시작을 해서 대충 뭐 종가쯤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릴 거라고,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이오가 이제 JP모건 컨퍼런스에서 뭐 특별한 얘기도 없었고, 그 실적에 관련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마 바이오가 이제 실적 발표 기간이잖아요. 지금 실적 발표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실질적으로 뭐 실적에 잘 나올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비용적인 부분이나 뭐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제가 매수는 했지만 어제 실적적으로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실적 때문에 내려간다, 이게 아니에요. 뭐 예전에 실적이 좋다 그래도 내려왔고, 실적이 삼성전자 안 좋다고 하고 삼성전자 지금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바이오 같은 경우 안 올랐으니까 그거를 악재 해소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것 때문에 실적이 줄어드는 거고,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또 보면은, 반대로 보면은 생각하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지수로 봤을 때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이 안 올라오긴 했지만 전체적인 지수로는 많이 올라와 있다. 한데 바이오만 안 올라온 거예요. 지금 바이오만 안 올라와서 개파락이 한다 그러면 뭐 여기쯤에서 시작을 해서 받치고선 올라간다고 하면은 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상승을 한다고 봤을 때, 아니면은 오늘 이번에 지수가 좋다 그러면 여기서 내려와서 마지막에 약간 끌어올렸기 때문에 뭐 요 시가 정도까지도 이렇게 끌어올려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어쩔 수 없어요. 바이오, 대형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있어요. 제 검색식 신호에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 종목이 우량, 특히 바이오 중에 좀 시총이 큰 종목들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 방송 보시고선 저한테 질문을 남기신 분들도 있었어요. 질문도 남겨서 자기가 지금 뭐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좋게 봅니다. 저는 그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크게, 일단은 이번 달 말일까지는 특별하게 이슈를 가지지 않고 대외적 변수가 있지 않는 한, 그쪽 관련해서 악재가 나온다거나 대외적 변수가 나오지 않는 한은 심하게 밀릴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좋게 보고선 저도 바이오 쪽으로다가 좀 매수를 했던 경우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오늘 매수 한 거를 보면 항상 매수보다는 제가 이제 매도 쪽으로다가 조금 더 신경을 쓰라고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제 검색식 영상을 보셔도 오늘은 평상시에 비해서 종목이 별로 안 나온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뭐 증권, 보험, 뭐 이제 그런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했고, 저도 이제 그쪽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미 조금 수익인 게 있어서 안 잡았고, 지금 잡으려고 했던 뭐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안 내려오더라고요. 또 이게 조금만 더 내려오면 되는데 한두 틱.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농담 삼아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낚시를 하는 것 같아요. 낚싯대를 던져놓고선 내가 원하는 단가까지 오면 매수가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놔둬도 되고, 뭐 굳이 이걸 또 사갖고 수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위로 올려 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오늘 제가 지금 신규 매수에 캔슬옵을 잡아놨었죠. 캔슬옵을 잡았는데 올라가는 거 보고 맥점에서 짧게 먹고 단타 치고 짧게 먹고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가에서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이렇게 약간 윗단가에서 이렇게 사고선 올라가면 바로 팔아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장 안 좋고 이제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 후반에 이제 수급이 들어올 거라는 걸 알았고요. 왜냐면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장 초반에 이제 올라왔던 종목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장 초반에 올라오면 이렇게 매도하면 돼요. 장 초반에 갭상승했잖아요. 라운시켜 갭상승해서 시가에 여기서 팔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물량을 갖다가 팔아놓고 조금 남겨놓은 이유는 그거예요. 다음을 보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미국의 그 지수가 신설이 되죠. 저기
비트코인 관련해서 지수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보안주들 한 번쯤은 더 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제 뛰어들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종가 베팅을 했다든지 이랬기 때문에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밑에서 사가지고 지금 30%대 수익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오늘 라운시켜 이렇게 탁 튀어서 팔면 여기는 벌써 퍼센트대가 달라요. 그리고 내려와도 저는 2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내려올 걸 알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내려올 걸 아니까 분할 매도 해야죠, 이거.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한번 매도하고선 그 다음에는 이 매도를 수익권에 이미 다 수익권에 있는 거기 때문에 크리스탈 신소재 지금 40%죠, 수익률이. 여기서 일부 매도를 하고 그 위에는 매물대가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한가에 걸어놓고 상한가에다가 매도 물량 좀 더 많이 걸어놓고 매도하고 그리고 오늘 상한가 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또 흔들죠. 상한가 한 다음에 상한가 풀렸었죠. 그런다고 다 던진 게 아닌 게 뭐냐면 저는 이미 40%의 수익을 챙겨놨잖아요. 40%의 수익을 챙겨놨기 때문에 흔들고 종가만 마감하면 갭상승할 건데 종가에. 그러니까 수익을 실현해놨기 때문에 얘가 본전에 와서 팔아도 저는 손해가 안 납니다. 이제는.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분할로 다 계속 팔았잖아요. 어제도 매도하고 오늘도 매도하고 그리고 상한가까지 매도하고 남은 물량은 내려와서 본전에 팔거나 본전보다 아래서 팔아도 수익 실현한 금액과 같이 계산을 하면 수익이 나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중관리 어떻게 하세요? 라고 이제 저한테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중관리는요 딱 내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건 당연히 맞는 건데 원칙에 따라 하는 거는 맞는 건데 비중 관리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내가 이 비중이 좀 많아서 이걸 좀 덜어내놓고 수익을 실현해 놓으면 조금 흔들리는 거에서 이제 내가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스윙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저처럼 이렇게 좀 느긋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해놓고선 여기까지 보이는데 천천히 보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보고선 아, 내려오면 이렇게 해야지 올라가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려와도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겁니다. 라운시큐어가 갭상승을 했으니까 이렇게 수익을 많이 줘 하루에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매도를 해놓는 거예요. 하지만 내려와도 수익이에요. 내려와도 수익인 상태에서는 다시 올라가면 좋은 거고 다시 여기서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다 던져서 정리를 할 건지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만 정해서 갭이 많이 뛰면 많이 뜨는 만큼 조금 더 팔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올라가고 이것도 갭상승할 여력이 남아있고 여기는 상한가를 갈 수 있지만 살짝 내려오면 어디서 마감할 거다. 이것까지도 계산이 돼 있던 거예요. 만약에 오늘 상한가를 안 쳤으면요. 이거 어디서 마감했냐면 이 정도에서 마감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에서 매도했던 구간에서 아마 요 라인쯤에서 여기쯤에서 마감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위로다가 마감했기 때문에 상한가로 마감된 거예요. 그러면 갭상승에서 좋은 거고 상한가로 마감을 안 했다 그래도 일단은 이 상한가에 8원 안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며칠이 지나도 견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계산을 서서 매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다행히 상한가 마감했으니까 이제 상한가에서 갭상승 갭 딱 뜨면 거기서 전량 매도를 하는지 또 분할 매도를 하든지 이거는 그때 대해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강한 저항대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제 전량 매도를 해서 이 정도 수익이면 됐어. 50% 넘게 수익이 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40%인데 여기서 10%. 근데 실질적으로는 10%가 아니에요. 그 약간 복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5%뭐 이렇게만 떠도 저는 10%가 돼요. 그러면 거기서 전량 딱 던지면 그 수익 가지고 이제 밑에 내려가 있는 종목들 슬슬 사모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보험 관련주라든지 지금 보이는 것들 있죠. 보험 관련주 이런 거 이제 맥점 잡으면 되는 거고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제 보험 증권 뭐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도 올렸었는데 그런 걸로 갖다가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요 지금 SB 인베스트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인베스트먼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창투사 관련돼 가지고 이게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런 데 관련된 종목인데 눌렸는데 이게 한 번 더 눌릴지 아니면 갈지는 몰라요, 저도. 근데 여기 보면 또 이제 말 그대로 이 통신주의 인스코비 통신주인데 얘는 통신주라기보다는 바이오 쪽 관련된 종목들 지금 살짝 눌리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수익 중입니다. 수익 중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아니죠. 제 단가 위에서는 추가 매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험 관련주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 게 있고 뭐 카드 관련주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 게 있고 금융권 관련주들을 조금씩 사모았죠. 그러니까 이게 사모은 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 오늘 사모으고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파는 종목들 언제 샀는지 보면은요. 뭐 몇 주 전에 샀거나 뭐 한 달 전에 샀거나 이런 식이에요. 근데 수익을 가지고 오면서도 안 팔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씩 오르는 거는 그냥 수익을 즐기고 있어요. 시황 자체를 상승으로 봤기 때문에 안 파는 거죠.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제가 이렇게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평상시에 비해서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락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매도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금을 만들어 놓고 내려왔을 때 돈이 있어야 대응을 하죠. 그걸로다가 사든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든가. 기다리면 뭐예요? 살 돈이 없으면 결국에는 다시 올라갈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손절을 한다고 해도 돈이 있어야 손절을 하죠. 손절을 해가지고 돈이 내 전체 자산이 줄어든 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 뭐 50%가 손실이 났으면 그 50%를 갖다가 메꾸려면은 돈이 더 많든가 아니면은 50%를 갖다가 따블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더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비중을 축소해놓고 내려오면 그 50%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난다 그래도 나는 그 밑에서 잡을 돈이 여유가 충분히 있다면은 그걸로 다 잡으면 그 50%가 10%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뭐 20%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반토막 난 종목을 살려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계속 실현을 해놓은 겁니다. 전체 자산의 증가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장이 지금처럼 상승하고 있을 때는 시장보다 수익이 나는 거는 2배 이런 식으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대신에 시장 손실률보다는 적게 내려오는 게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인버스를 베팅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비중을 갖다 많이 축소를 해놓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분할 매도라고 체크를 해놔도 여러분들이 미리 저랑 똑같은 매수 단가가 아닌 분들은요. 분할 매도가 아니고 전량 매도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각자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제가 분할 매도 한다고 저는 내려올 것도 생각하고 분할 매도 하는 거예요. 내려와도 다시 사거나 아니면 요거는 매도만 해야지 끌고 가면서 매도만 해야지 뭐 이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실시간으로다가 제 거를 갖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참고해서 보시고 제가 계속 메모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검색시계에서 이제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에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종목들 특히 제가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1번, 2번, 4번, 6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맥점을 잘 잡아놓고 여러분이 시간을 가진다 그러면 다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메모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장 끝나고 나서도 실시간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시간을 갖고선 한번 적어보시라는 얘기죠. 보세요. 그냥 보는 것도 재밌어요. 아, 내가 이런 거를 여기쯤에 잡았으면 수익이 났을 텐데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 검색식을 직접 만들 수는 없지만 제가 방송을 해서 보여드리잖아요. 그리고 저도 여기서 이 중에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선 하루 이틀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수익을 갖다가 좀 보고 직장인이고 내가 그런다고 하면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수를 할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익도 많이 나 있고 이제 가끔 기분 좋을 때 이렇게 양봉 매수하는 이런 짓을 합니다. 이렇게 양봉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맥점 테스트도 해보고 저도 이제 새로운 공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 이 섹터가 지금 바이오고 제가 바이오라는 섹터가 올라갈 거라고 봤기 때문에 바이오 갖고 단타를 쳐도 대북주나 뭐 이렇게 수소차 이런 걸로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뭐 한창 오늘 검색어 1위인 이런 한창 같은 경우 이런 걸로 단타를 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거는 올랐어도 아 마지막 부분에서 내릴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여기 나오는 뭐 구방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거 검색식에서 나왔던 종목이 아니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뜬금없이 올라오죠. 로스웰 같은 애들. 아 로스웰은 나왔었구나. 나긴 나왔었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중국 관련주라서 제가 안 잡았던 거고 그리고 뭐 경농 다 대북 관련주잖아요. 이거 먹는 이 먹거리들. 먹거리들이란지 그리고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인데 이제 관리 종목 해제를 해서 오르는 거라서 요거는 이제 바이오는 바이오인데 바이오로 보기 참 애매한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단타를 쳐도 제 섹터 안에서 치는 거죠. 혹시라도 이제 밀렸을 때 내가 추가 매수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제가 잡았을 때 이렇게 잡았을 때는 실시간 방송 보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안 올라가면 떨어지는 자리니까 이제 따라서 하지는 말라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비중을 갖다가 저처럼 실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이 여러 개라든지 아니면 아 종가에 떨어지면 종가에 좀 더 사서 평단을 낮춰서 이제 퍼센트대를 1% 이내로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계산이 안 서 있는 분들은 이렇게 따라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떨어질 수 있는 거를 이미 생각을 하고 매수했다. 그리고 비중을 그걸 생각하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는 혹시라도 제 종목을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참고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시간에서는 어차피 제가 다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따라서 샀다가 뭐 손해났어요, 손절했어요 이런 얘기는 안 나오길 바라면서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제가 방송 영상을 다른 날보다는 조금 더 길게 끌었습니다. 기왕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한번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잠시만요. 대차가 지금 나왔는지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대차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따로 또 대차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저도 나왔으면은 이제 확인을 하면 좋으니까. 나왔나요? 나와라. 나왔네요. 대차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 증시가 이제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그러면 약간 또 밀릴 수가 있어요. 밀려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몰라도. 근데 이제 이게 크지는 않죠. 주가가 내리면요,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차 증가했죠, 지금. 근데 보면은 거래 잔고는 감소를 했어요. 어제보다. 그쵸? 2천억 정도 감소를 했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 대차 수량 곱하기 단가예요. 대차 수량 곱하기 단가. 근데 단가가 낮아졌잖아요. 지금 주가가 내렸다는 얘기는 단가가 낮아진 거예요.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게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날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원래 주가가 올랐을 때는, 주가가 오르면은 이게 당연히 증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요 날에 비해서 오늘도 감소했잖아요. 요 날에 비해서 오늘 5에서 9에서 오르다가 바뀌었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정말 대차 상환을 많이 한 거예요. 이렇게 대차 상환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 대차 상환을 해놓고선 다시 증가를 시키는데 서서히 이렇게 증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횡보를 시킨다든지 요 대차가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해요. 예를 들면 뭐 빠진다든지 오른다든지. 빠지면 증가하는 거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당연한 거 정도예요. 어제도 주가가 좀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가 올랐죠 오늘. 어제도 올라오고 오늘도 올랐는데 이제 올랐다고 하기엔 좀 애매한 게 개파락해서 오르고 개파락해서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대차로다가 이렇게 위에 상방을 막고 있는 거예요. 요거로 이제 공매도 때릴 수 있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이런 식으로 다 간다 그러면 제한적 상승이 계속 이뤄질 수가 있고 이게 지속된다. 그럼 주가는 떨어집니다. 이게 지속되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지속되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아래에서 시작해도 조금씩 오르고 조금씩 오르고 조금씩 오르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차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코스피 종목이니까. 코스닥 종목 대차 금액이 크지가 않아서 코스닥 종목은 크게 대차에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코스피 관련돼서는 대차, 그러니까 코스피를 제가 항상 중심으로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코스피 대차가 이렇게 증가하고 또 계속 증가해가지고 상단을 막다 보면은 이 위에서는 이제 물량 투하가 나올 수가 있고 물량 투하를 하면서 공매도로 막아버리죠. 물량을 막아버리면은 개인들은 그걸 뚫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방송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